데카메론.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 난데없는 주먹질을 당한 비욘델로. 피렌체의 사람들로부터 치아코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이 세상에서 좀처럼 볼 수 없을 만한 대단한 식도락가였습니다. 게다가 상당히 멋쟁이라 그의 생활력으로서는 식도락의 비용이 충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만담을 잘하는 것을 핑계로 음식을 잘 해먹는 부잣집의 만담가 행세를 해가며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거나 말거나 항상 찾아가서 점심이니 저녁을 얻어먹곤 했는데 그 무렵 역시 피렌체에 비욘델로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자그마한 데다 퍽 유쾌한 사람으로 모양을 나비보다 더 말쑥하게 갖고 머리에는 조그만 모자를 써서 금발 한 오라기도 헝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깔끔쟁이였는데 치아코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사순절날 아침에 비에리 디 체르키 씨를 위해 커다란 칠성장어를 2마리를 어시장에서 사는 것을 치아코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치아코는 얼른 비욘델로에게 다가가서 웬일이냐고 말을 걸었고 비욘델로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 코르소 도나티시 댁에 이런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근사한 칠성장어 3마리와 철갑상어 1마리가 선물로 들어왔다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귀족 4-5명을 대접하기엔 부족하잖나. 그래서 2마리만 더 싸오라는 거야. 자네도 안 오겠나? 치아코는 물론 간다고 대답했고 시간에 맞춰 코르소 씨의 집으로 갔는데 몇 명의 이웃 사람과 함께 있는 코르소 씨는 아직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르소 씨가 무엇하러 왔냐고 묻자 실은 손님과 함께 식사 대접을 받으러 왔다고 대답했고 코르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왔군. 시간에 맞춰 와서 다행이야. 그럼 식당으로 갈까? 그래서 식탁에 앉았으나 처음 이집트 콩과 다랑어 절인 것이 나오고 나중에 아르노강의 민물고기 튀김이 나왔을 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치아코는 비욘델로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적잖이 노여운 생각이 들어 이 복수를 꼭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비욘델로와 마주쳤습니다. 이미 그때는 그가 치아코를 크게 골탕 먹였다고 소문을 쫙 퍼뜨리고 다닌 뒤였는데 비욘델로는 치아코를 만나자 싱글싱글 웃으며 코르소 씨 댁 칠성장어 맛이 어떻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치아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드레가 아직 안 되었으니 당신이 자기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대답했고 비욘델로와 헤어지자 한 약삭 빠른 장사꾼을 찾아가 일의 보수를 정한 후 유리병을 하나 내줬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카비치울리 화랑으로 데리고 가서 필리포 아르젠티라는 건장한 기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을 갖고 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나리, 비욘델로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이 병을 나리의 붉은 고급 포도주로 루비색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옵니다. 모기와 같은 동료들과 심심풀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에게 잡히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을 해야 해. 호되게 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내 계획까지 깨질지도 모르니까. 그 말만 하고는 여기 있는 나한테로 오란 말이야. 그럼 약속한 돈을 줄 테니까. 치아코의 말을 듣고 장사치는 필리포 씨에게 다가가 시키는 대로 짓거리자 필리포 씨는 급한 성미에 발끈 화를 내며 아는 사이임에도 비욘델로가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 호통을 쳤습니다. 루비색으로 해달라는 건 뭐며 모기 같은 무리들이란 무슨 소작이야. 내 놈도 그 놈도 손을 봐야겠구나. 필리포는 호통치며 일어나 팔을 뻗쳐 장사치를 붙들려고 했지만 장사꾼은 미리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얼른 몸을 빼어 달아났고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치아코에게 돌아와 필리포 씨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아코는 크게 만족하여 장사치에게 돈을 주고 그 길로 비욘델로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요즘 카비치울리 화랑에 가보았나? 아니, 통 안 갔는데 그건 왜 묻나? 필리포 씨가 사람을 시켜 자네를 찾는단 말을 들었기 때문일세. 까닭은 모르지만. 알겠네.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 한번 들러보지. 비욘델로가 화랑 쪽으로 걸어가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려고 치아코는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갔는데 필리포 씨는 그 장사꾼을 놓쳐 아직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의 말로 미루어 헤아리니 아무래도 비욘델로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자기를 놀리는 것만 같아 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판에 불속 비욘델로가 나타난 것인데 그는 비욘델로를 보자마자 다가와 다짜고짜 그의 얼굴을 한 대 후려쳤고 비욘델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필리포 씨는 그의 머리털을 움켜쥐고 그의 모자를 갈기갈기 찢어 팽개치면서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녀석아, 까닭을 알게 해주지. 뭐라고? 루비색으로 만들어줘. 모기 같은 동료놈들과 뭘 해? 심부름을 시킨 게 어느 놈이냐? 내가 어린애인 줄 아나? 왜 사람을 놀리는 거야? 호통을 치면서 쇠뭉치 같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마구 후려치며 말끔히 빗은 머리를 새둥우리 마냥 헝클어 놓고는 다시 그를 바깥 진창에 쳐넣어 입은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워낙 미친 듯 날뛰어 비온델로는 한마디도 할 틈이 없었는데 필리포 씨가 루비색으로 해달는 둥, 모기 같은 물이라는 둥 하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필리포 씨는 그를 실컷 뭉개놓은 후에야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된 비온델로를 그의 손에서 가까스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어째서 필리포 씨가 이런 짓을 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심부름꾼을 보내 이상한 말을 전한 것은 잘못이라고 입을 모아 꾸짖으며 이젠 필리포 씨의 성품을 알았을 테니 함부로 가벼이 입을 놀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비온델로는 울면서 손발이 닳도록 빈 다음 자기는 심부름꾼을 보내 포도주 이야기 따위는 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다 곧 그것이 치아코의 소행인 줄 깨닫고 대충 차림을 매만진 다음 완전히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여러 날이 지나 얼굴에 상처가 없어지자 비온델로는 모처럼 외출을 했는데 마침 치아코를 만나게 되었고 치아코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이, 비온델로, 필리포 씨의 포도주 맛이 어떻던가? 코르소 씨의 칠성장어와 같은 맛이더군. 자업자득이야. 자네가 그렇게 내게 음식을 먹였으니 나는 자네에게 술을 먹인 거야. 비온델로는 장난을 치면 그 이상의 보복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치아코에게 화해하자고 했고 그 뒤로는 그를 놀리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 난데없는 주먹질을 당한 비온델로였습니다.